자, 이번엔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는 사실 이제 되게 이제 직관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또 도형 공부를 하면서 배우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면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평면에서의 직선의 위치 관계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요런 직육면체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이 직육면체에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 얘네 둘은 이제 꼬인 위치에 있다, 이런 거 이제 중학교 때 하잖아요. 그런 거는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거고,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요런 거 이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일단 한 평면 위에서 나오죠. 한 평면 위에서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일치하는 경우, 근데 생각해보면 일치하는 경우에는 결국 식이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이 나와주면 되겠죠. 좌표 평면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림도, 직선의 그래프도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이제 물어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 평행하냐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냐 이건데, 얘네 둘의 분류는 기울기의 일치 여부를 가지고 할 겁니다. 만약에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다면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뭐 이제 기울기가 다른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경우에, 근데 사실 이제 평행하다라는 것도 이 조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같은 애들 중에서는 이렇게 일치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평행하고 뭐 만나는 조건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근데 요것도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쓸게요. 표준형으로 나타나 있냐 아니면 일반형으로 나타나 있냐, 요 차이가 있어요. 표준형이냐 일반형이냐. 만약에 표준형이라면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 필요하니까 y는 mx 플러스 n하고 y는 m'의 x 더하기 n'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합시다. 그리고 일반형의 경우에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애랑 a'의 x에 b'의 y 다 이제 프라임을 붙여서 구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평행한 경우, 아까 위에서도 적었죠. 아까 적었던 m하고 m'은 두 직선이 표준형으로 나와 있을 때, 이거 평형이 아니라 평행입니다. 표준형으로 나와 있을 때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m하고 m'. 평행하고 싶으면 일단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울기만 똑같으면 일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y절편을 다르게 만들어서 그런 경우를 피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일반형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a하고 b, 요거 두 개예요. 자, 그래서 일단 왼쪽에 따로 유도를 좀 해볼 건데, a의 x 더하기 by 더하기 c. 자, 요거에서 편의상 b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by가 마이너스 ax 빼기 c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직선 프라임 붙은 애는 여기다가 그대로 프라임만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a'이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 달라야 된다고 했죠.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하고 마이너스 b'분의 c'은 서로 달라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끼리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양변에서 없애줘도 괜찮죠. 이거 지우고 지워줍시다. 이렇게 둘이 같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y절편식에서도 마이너스는 빠져도 괜찮네. 이렇게 되면 평행할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좌변의 분모로 빠지고 얘가 우변의 분자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따라서 얘 끌고 오고 얘 끌고 가세요. 따라서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y절편식도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 자리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좀 복잡하긴 한데 요렇게 얘 끌고 내려오고 얘 끌고 옵니다. 얘네끼리 달라야 돼요. 근데 아까 왼쪽 식에선 또 프라임이 밑에 있었으니까 이제 뒤집습니다. 그래서 얘 내리고 얘 올려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프라임 밑에 내리고 프라임 아닌 거 위에 올려줍니다. 따라서 이런 식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볼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요 두 개의 식을 보세요. 요 두 개의 식. A'분의 A라는 건 결국 X 개수의 비율입니다. B'분의 B는 Y 개수의 비율이에요. 결국 기울기를 결정하는 애들이 A, B이기 때문에 걔네들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식인 거죠. 비율이 같다면 기울기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와중에 상수항 y절편을 결정했던 요소인 A하고 C 얘네들의 비율은 달라줘야 그래야 일치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개수 비율이 같다가 일반형에서의 평행 조건이고, 기울기가 같다가 이제 표준형에서의 평행 조건입니다. 그러면 평행하지 않은 직선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난다. 두 직선이 만날 조건은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경우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경우를 살펴볼 텐데, 그 경우가 바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입니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인데, 자, 요것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직선이 표준형인 경우와 일반형인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수직 조건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는데, 일단 표준형일 때는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형일 때는 x 개수와 y 개수끼리 곱해서 더한 값이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개가 같은 말인지를 좀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일반형에서 마이너스 b분의 a 요게 이제 기울기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a'이 기울기였습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거 얘가 참이라면 요것끼리 곱해서도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입니다. 얘네 마이너스끼리 곱했으니까 부 없애주시고, 양변에 b, b' 곱하면 a, AA'하고 마이너스 bb' 같습니다. 마이너스 bb' 데리고 오면 요식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 두 개가 같은 말인 거예요. 두 개가. 그럼 결국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이것만 증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증명해 볼 건데, 지금 우리가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요런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y절편은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지. 그래서 y절편 없이 얘랑 얘가 수직일 조건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y는 mx 요렇게 있다 치고, 얘랑 수직이네. y는 m'x 왜 이래? y는 m'x 요런 애 하나 데리고 옵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해줄 거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얘네가 수직이란 정보예요. 자, 여기서 y축에 평행한 x는 1이라는 직선을 하나 그려볼 겁니다. 꼭 x는 1이 아니어도 되기는 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x는 1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1,m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1,m'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삼각형을 보시면, 요 삼각형 지금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볼 수가 있겠는데, 각 변의 길이를 좀 재보시면 요 길이는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변의 길이, 여기는 루트에 m'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수직선 거리입니다. 얘와 얘의 차이가 될 거니까
차이는 절대값을 이용해서 쓴다 했고 m-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뭐 그림상에서는 mx가 위에 있지만 얘가 프라임이고 얘가 프라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꼭 써주시고,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지금 저 절대값 얘가 지금 빗변이죠. 얘를 제곱할 건데 절대값을 제곱할 땐 그냥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의 m' 더하기 m'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저 루트 있는 애들 제곱해서 더해 주시면 m제곱 더하기 1에 m'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보니까 m제곱 지워지죠? 프라임 제곱 지워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m m'이 우변에서 1, 2개 남으니까 그래서 m과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가능하겠어요. 증명은 뭐 한 번쯤은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어쨌든 우리가 새로 배운 게 이거기 때문에 두 직선이 수직이기 위해서는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선이 일반형으로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 밑에 다 나와 있고, 증명도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로 정리된 것도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필수 예제 10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요거 세로로 다시 좀 적어 봅시다. 지금 x 더하기 a의 y 더하기 1이죠. 더하기 1은 0. 그 다음에 ax 더하기 a 플러스 2의 y 그리고 플러스 2. 요게 이제 0이 됩니다. 자, 지금 1번에서는 두 직선이 평행가 됩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아까 이게 지금 일반형이니까 개수의 비를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x개수의 비율하고 y개수의 비율하고 요거 두 개 같으면 되고, 그 와중에 직선이 일치하면 안 되니까 상수항의 비율이랑은 달라야 돼요. 그럼 지금 요렇게 두 개, 얘랑 얘를 보면 이게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a의 값이 2면 안 된다라는 사실 하나 찾으시고, 요 까만 색깔 두 개 연립해 봅시다. 크로스로 곱하면 a 제곱하고 a 플러스 2가 같아요. 그럼 a의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될 거고, 따라서 a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한 값이 두 개 나왔는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a 값이 2가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버려주시고 마이너스 1이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에서는 수직이래. 아까 얘기했죠? 수직이 수직이 일반형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x개수, y개수끼리 곱해서 더했을 때 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x개수가 여긴 지금 1이니까 1 곱하기 a 하시고, y개수끼리 곱하면 a랑 a 더하기 2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해서 0 나와야 된대. 자, 그러면 전개했을 때 a의 제곱이랑 a 더하기 2a니까 3a, 요게 0이 되면 되겠고, a의 값이 지금 0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문제에서 a의 값이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 버리시고 마이너스 3일 때 수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1번입니다. 한 직선에 평행하거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지금 1번을 봤더니 두 점 2, 마이너스 1과 4, 3을 지나가는 직선에 평행하 됩니다. 평행하다라는 건 결국 기울기가 같다라는 조건 주는 거예요. 그럼 x끼리 빼서 2분의 y끼리 빼서 4, 요게 이제 2가 되겠고, 요걸 지금 기울기라고 알려준 거죠. 그리고 x절편이 4랍니다. x절편이 4라는 건 4, 0을 지난다는 이야기니까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2배의 x 빼기 4 더하기 0 기억나시죠? 계산하면 2x-8 이렇게 직선이 쓰여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마이너스 1, 2를 지난대요. 요거 지나가시고 3x 빼기 2y 플러스 4는 0에 수직이고 싶대. 자, 그러면 이 친구 기울기를 재볼 건데 y만 넘겨주시면 2y가 3x 더하기 4가 되죠. 따라서 양변 2로 나눠주면 2분의 3x 더하기 2입니다. 기울기가 2분의 3인데 얘랑 수직이어야 돼.
수직이려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뒤집어서 마이너스 주시면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란 얘기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서 위에 있는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x좌표 빼시고 y좌표 더하시고 마이너스 3분의 2x에다가 지금 3분의 6에서 3분의 2가 빠지는 거니까 3분의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일단 첫 번째 풀이입니다. 첫 번째 풀이. 근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0이라는 일반형으로 표현된 직선이 문제에서 주어진다라고 합시다. 근데 문제를 풀다가 우리가 요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방금 했었던 것처럼 수직인 직선을 만들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매번 by를 넘겨서 양변을 뭐 마이너스 b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이거 좀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평행하려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이 x계수의 비율하고 y계수의 비율이 같아야 돼. 그래서 비율이 같다라는 건 결국 상수배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앞에 a하고 b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대신 상수항이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식을 써주시게 되면 이 상수항 때문에 직선은 달라지되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면 한번 기회 되겠지. 수직인 경우에는 x 계수끼리 곱하고 y 계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값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수직이려면 그거를 강제로 만드는 방법이 a하고 b의 위치를 바꿉니다. bx에 ay 그리고 가운데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보세요. 그럼 여기 a하고 b니까 곱하면 ab 나오죠. 여기도 b하고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b 강제로 수직이 돼. 그러니까 숫자 바꿔서 부호 가운데 거 빼준다. 근데 상수항이 누군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100% 수직인 조건이 나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랑 수직인 직선을 바로 쓰겠다. 2하고 3 자리 바꿔주세요. 2x 3y 가운데 마이너스였으니까 부호 바꿔. 그리고 나서 상수항이 누군지 몰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2지 단됩니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6이니까 4 더하기 l은 0이 되겠고 l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l의 값이 마이너스 4야. 그래서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4 바로 나오네. 지금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요거 있죠? 요거 양변에다가 3을 곱해서 저변으로 넘겨주면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4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 평행하게 혹은 수직이 되게 쓰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필수예제 12번에서는 3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입니다. 수직 이등분이라는 말은 사실 두 개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자, 요렇게 3분이 하나 있다라고 치시고 수직 2등분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야. 일단 수직이어야 된대. 근데 뭐 막 이런 데 있으면 2등분이 안 될 거잖아. 이렇게 센터에 딱 위치하려면 이 선분에 중점을 반드시 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직선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건데 A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3 B가 3,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여기 있는 M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건데 M 좌표 구해보면 1, 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얘가 이제 중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A부터 B까지의 기울기를 재보세요. A, B의 기울기. 그러면 X끼리 뺐을 때 B에서 A 쪽을 빼주면 4분의 마오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8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A, 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걔하고 수직이어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뒤집으면서 마이너스 붙이면 결국 수직이 등분선의 기울기는 요거 L이라고 합시다. L의 기울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와중에 M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될 테니 Y는 2분의 1에 x-1에 빼기 1이 될 거고 2분의 1x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y를 데리고 올게요.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일반형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를 곱해서 y 데리고 옵시다. 그럼 x 빼기 2y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써봤더니 x의 개수가 1로 똑같아졌어요. 1로. 그럼 결국 y의 개수가 a라는 소리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상수항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곱하시면 6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발전 예제 13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었던 건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이제 하나 늘려서 직선 3개짜리 3개의 위치 관계를 보죠. 보통은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3개의 직선이 전부 다 평행한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2개가 평행한데 하나가 뚫고 지나가는 경우, 세 번째는 3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세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보통 나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면 다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y는 x랑 y는 저 x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겠죠. 자, 만약에 k가 0이 아니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ky 넘기시고 15 데리고 오시고 k로 나눠줍시다. y는 k분의 5x에다가 마이너스 k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볼게요. 이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 만들어 달랍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4가지의 케이스가 등장하는데 삼각형이 나오는 케이스 딱 하나입니다. 이거죠, 이거. 얘만 유일하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나머지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점이 3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결국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상황을 연출시켜 달란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얘네 둘이 기울기가 다르죠? 평행하지를 않아. 그럼 애초에 3개의 직선이 평행한 경우가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의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 2가지의 상황만 봐달라 이 얘기네. 2개만 평행하든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든가. 케이스를 좀 나눠봅시다. 일단 요 친구도 기울기 같이 써주면 k분의 5. 자, 1번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자, 이렇게 쓰면 좀 등호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다 섭시다. 어쨌든 2개의 직선이 평행해야 돼. 그럼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근데 아까 얘네끼리는 기울기가 같을 수 없다며. 그러면 얘네 둘이 같든가 얘네 둘이 같든가 하면 되죠. 따라서 1하고 k분의 5가 같았다면 k의 값이 5였을 거고, 마이너스 1하고 k분의 5가 같았다면 k는 마이너스 5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k의 값을 일단 2개는 확보를 했고, 두 번째 케이스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모양. 자, 이러려면 교점을 찾아서 다른 애한테 대입해서 미지수를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직선이 이거 2개입니다. 얘네가 만나는 점을 찾아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k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y는 x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만나는 점이니까 연립하시면 x랑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같아지면서 x가 1 나옵니다. 근데 얘가 지금 y는 x 위의 점이니까 교점의 좌표가 1,1이 되겠지. 얘를 원래 직선에 대입할 겁니다. 요 식에다 대입하는 게 좀 이뻐 보여요. 그러면 5-의 k는 15가 되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본 겁니다. 3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 하는 조건. 자, 이걸 이야기한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표현 방식이 다르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직선을 여기까지 그리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 직선이라는 게 끝도 없이 가는 거죠. 끝도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 무한도형이에요. 무한도형. 끝이 없는. 왜 이래? 하하, 렉이 걸린 것 같은데 다시 그립시다. 다시 그려야 되네.
자, 이렇게 세 개가 평행한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두 개만 평행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두 개만 평행한 경우.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어쨌든 지금 문제마다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게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면 얘처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기울기가 다 같은지 보면 되는데 두 개는 확정을 시켜주든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표현 방식을 바꿉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직선이 무한도형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을 막 이제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결국 좌표 평면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가, 좌표 평면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지, 요거에 대한 번역이 좀 필요한데, 생각해보면 세 개가 평행하게 됐을 때 이 영역이 1번, 2번, 3번, 4번 영역으로 쪼개지게 돼요. 즉, 세 개가 다 평행하게 되면 좌표 평면을 4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두 개만 평행한 경우에, 그러면 이때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영역으로 분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좌표 평면을 6개로 분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 오른쪽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1, 2, 3, 4, 5, 6. 그러면 얘도 지금 6개로 분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1, 2, 3, 4, 5, 6, 7. 마지막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엔 7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게 돼요. 자, 그러면 표현이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에 세 직선이 평행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 4개의 영역으로 분할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표현이 당장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있죠. 114번. 세 직선이 좌표 평면을 4부분으로 나눈다. 그 얘기는 요거 3개가 다 평행하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개 중에 이거 2개 보세요. 이거 2개. 요 2개가 뭐였냐면 3개의 직선이 평행하지 않은 경우에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좌표 평면을 6개로 분할한다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고,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7개의 영역으로 분할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